안녕하세요. 장자중 2학년 2학기 1차 지필평가 분석을 맡게 된 구주입의 중등교사 김효순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장자중 기출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문항 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이제 장자중이 나오는 문제가 항상 23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택형 문제는 19문제, 총 75점이고 구성은 3점, 4점, 5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논술형 문제는 4문항으로 총 25문제인데요. 4점, 6점, 7점, 8점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 문항별로 소문제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1점, 2점, 3점, 4점까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배점이 좀 크긴 하지만 소문제들을 맞춘다면 부분 점수를 획득하실 수 있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 장자중 시험 범위는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의 관계, 그리고 도형의 성질, 이렇게 크게 두 파트로 볼 수가 있는데요.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의 관계는 이제 앞서 2학년 1학기 기말평가에서 봤던 1차 함수 중에 일부 소단원만 포함이 된 것으로 5문항만 출제가 되었습니다. 도형의 성질 같은 경우는 2학년 2학기 첫 번째 파트로서 이제 전체 범위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삼각형과 사각형 성질 다 들어가 있어서 총 18문항으로 좀 더 문제수가 많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의 관계는 소단원이고 도형의 성질은 대단원이기 때문에 문제 구성에 차이가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차 함수와 1차 함수와의 관계에서는 선택형 4문제와 논술형 1문제에서 총 5문제가 나왔고요. 도형의 성질은 크게 삼각형의 성질과 사각형의 성질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삼각형의 성질이 10문제, 사각형의 성질이 8문제로 구성이 되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난이도를 좀 보시면요. 전반적인 난이도는 기본 문제부터 중문제, 그리고 이제 몇 개의 중상 문제 정도가 나오는 정도로 이제 저희 친구들이 문제를 준비하면서 처음 보는 문제는 전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교과서 기반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항상 철저히 하기 때문에 전혀 처음 보는 문제는 없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틀린 개수에 따라서 다 맞거나 한 개 틀린 경우에는 상위권 점수를 맞을 수 있을 것 같고요. 2개에서 3개 정도 틀리면 중위권인데 이게 이제 점수 배점이 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뭐 8점짜리, 7점짜리 이렇게 틀리면 벌써 15점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틀렸냐에 따라서 80점 초반부터 90점 초반대까지가 중위권을 차지할 수 있는 성적으로 이제 분포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기출문항 분석을 좀 더 자세히 해볼 텐데요. 이제 객관식은 3점부터 4점, 5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제 순서대로 1차 함수, 삼각형의 성질, 사각형의 성질,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논술형 문제는 4점, 6점, 7점, 8점 이렇게 4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삼각형 문제 2개와 1차 함수 문제 하나, 사각형의 성질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중상 문제가 2문제 정도 존재하고 있고요. 이제 이후에 문제를 소개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중상일 수 있으나 교과서의 문제와 아주 똑같이 나온 문제 같은 경우는 중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미 아이들이 풀어봤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기본과 중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중에 핵심 문제 몇 개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문항은 객관식 5번과 10번, 15번, 논술형 4번을 설정하였는데요. 이제 보시면 삼각형과 사각형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삼각형, 사각형이 2학기의 주된 파트고요.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원래 2학년 1학기 기말평가에 주로 들어가고 이번에 포함된 게 소단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주가 되는 도형의 성질에서 핵심 문항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문항은 장자중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선택형 5번이 되겠는데요. 자, 5번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등변 삼각형을 이용해서 접은 각을 이용한 각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제 저희 구주입의 윙 교재인 이제 유형 문제를 푸는 윙 교재에도 같은 문제가 등장을 하였고 심지어 이거는 각도까지 똑같이 숫자까지 주어졌어요. 이제 아이들이 여러 각도로 문제를 풀어봤겠지만 이제 똑같은 문제가 있다는 거에도 약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선택형 10번을 보시면 이제 이거는 중상으로 이제 보는 문제인데요. 왜 그러냐면 사실 중상이냐 중이냐 기본이냐를 판단하는 문제 이제 기준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게 한 번에 풀리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성질이 접목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선택형 10번에 같은 경우에는
호의 길이가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것과 그 각각의 호의 길이의 비를 합쳐서 하나로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좀 단계가 2개에서 3개 정도 지나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저희 아이들은 이런 문제를 구주입의 내신 실전 모의고사 5회에서 2번 문제에서 만나볼 수 있었고, 이제 이전에 장자 중에 2022년도 기출문제에서도 보실 수 있었던 문제로 이제 준비하는 동안에 교과서 푸는 것도 당연하고요. 이제 모의고사도 봐보고 우리 학교 이전 문제 5개년 이상 풀어보는 것도 필요하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쳤다면 충분히 봤던 문제라서 중상 문제에 해당하지만 풀 수 있었던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선택형 15번 같은 경우는 교과서랑 숫자까지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문제 자체는 중상일 수 있으나 교과서와 숫자까지 똑같이 나왔다는 점에서 중으로 판결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숫자 변함도 없고 우리 아이들이 풀어봤고 모양도 똑같고 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었던 문제긴 하나 문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풀 수 있었다. 그래서 중 문제로 판결하였습니다. 다음 문제는 논술형 4번 문제인데요. 논술형 4번 문제도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와 똑같은데 이제 여기는 숫자가 조금 달라요. 선생님께서 각 1도 정도씩 바꿔서 문제를 출제를 하셨는데요. 그리고 이 문제는 하지만 똑같은 문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중상으로 한 것은 논술형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자세히 서술해야 된다는 점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점을 들어 이 문제는 중상으로 판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교과서 문제를 주로 차용을 해서 문제가 나왔고요. 조금 어렵다고 하면 교과서 문제에서 나왔던 거고, 그리고 저희 이제 학원에서 풀고 있는 문제들로 이제 구성이 돼서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었다. 작년과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되었고, 기본적으로 교과서 대표 문제와 심화 유형 위주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풀 수 있었다고 보이는 문제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학습 전략은 교과서의 문제를 모두 숙지하는 것은 반드시 필수입니다. 사실 모든 학교가 교과서 문제를 필수로 보는 것이 당연히 맞는데요. 특히나 교과서 문제를 좀 더 위주로 어려운 문제나 이런 거는 교과서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장자중은 이제 그런 문제를 필수로 봐야 하고, 구주입의 내신 윙, 코어 같은 문제를 통해서 필수 빈출 유형 트레이닝을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아이들이 아무리 봤던 문제라고 해도 이거 봤던 것 같은데? 까지만 생각이 나고 문제풀이에 대한 주요한 내용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보고 이제 시간적인 쫓김이 없기 위해서는 이제 필수적으로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술형 문제가 간혹 꼼꼼하게 채점이 되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교과서 위주의 문제를 내다 보니 이제 아이들에게 점수 판별력이 있으려면, 점수가 이제 변별력이 있으려면 이제 서술형을 선생님들이 좀 꼼꼼하게 채점을 하시는 편이라서 서술형 연습이 조금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구주예배에서는 내신 유형 문제를 풀면서 이제 내신 코어라고 하는 교과서 지도서 문제를 또 풀어주고요. 그 이후에 심화 문제인 시그니처와 퍼펙트 모의고사 그리고 파이널 체크까지 해주고 있고요. 특별히 교과서 변형 문제 프린트나 추가 프린트 등을 통해서 아이들이 놓치는 부분 없이 교과서를 꼼꼼하게 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학이라는 게 점수가 한 번에 오르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배웠던 것들이 내용이 쌓여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쌓이는 과정을 잘 극복한다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음 시험을 위해서도 화이팅해서 교과서 꼼꼼하게 풀기, 그리고 유형 문제 꼼꼼하게 보기, 봤던 문제 틀리지 않기, 틀렸던 문제 다시 한번 극복하기, 꼭 이렇게 해서 다음 시험에 좋은 결과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